네, 1월 20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정말 기분 좋게 우리 시장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걸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흐름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내일장 대비 전략 종목별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유튜브 매일경제 TV로 들어오셔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종목 명과 매수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분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내일장에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공략주 두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략주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건설 기계 업종에서 최저평가, 최고로 저평가됐다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평가된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 고평가,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항상 어떤 기업의 주가가 그 기업의 가치를 계속 나타내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매매를 할 수가 없겠죠. 고평가됐을 때 팔고 저평가됐을 때 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시장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빨간색을 켜주긴 했었습니다만 사실 이쪽 섹터가 사실 조금 시장에서 조금 더 새롭게 어떤 시세를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건설 기계 쪽이 무슨 종목인지 한번 네. 봐보도록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DY 파워 오늘 네. 또 이 종목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올라간 것을 추천을 하진 않거든요. 네. 실제로. 근데 이게 이제 오전에 골라놨는데 오후권에 너무 많이 올라갔고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그럼 왜 DY 파워냐? 이제 주가도 파워 있게 좀 한번 올라가줘야 될 텐데. 자, 일단 리커창 총리가 얼마 전에 밝힌 것처럼 중국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철도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어떤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캐터필러 주가가 굉장히 견조한데 캐터필러라는 것은 이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것도 만들긴 합니다만 종합 건설기계를 만드는 중장비 회사라고 전 세계 원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견조해요.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 이런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이 캐터필러 주가를 좀 벤치마킹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구리 가격 상승이 왜 중요하냐면 이 건설 기계들 주가는 구리 가격과 거의 연동이 많이 됩니다. 일단 이따 이미지를 보면서 캐터필러 주가가 특히 구리 가격과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어떤 원탑 기업들이 움직였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초반부터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뒤따라가는 느낌을 많이 여러분들이 보아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지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캐터필러 주가예요. 캐터필러 미국의 캐터필러 다우에 있는 캐터필러 주가인데 일단 고점은 작년에 좀 찍긴 했었습니다. 약간 밀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인데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 캐터필러 주가가 좋으면 건설기계 업종들이 따라서 올라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두산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너무 관심을 못 받았어요. 사실 두산인프라코어는 좀 약간 제외를 하고 싶은데 다음 장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이게 구리 선물 가격이거든요. 네. 구리라는 것은 사실 경기가 좋으면은 구리 가격이 경기를 나타낸다라고 해도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구리 경기가 좋아지는 것보다 구리 가격이 먼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원유도 마찬가지긴 한데 구리 가격이 내리면은 경기 하강을 미리 예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구리 선물 가격이 좀 약간 보합권 우리가 보통 휩소라고 이제 톱니바퀴 모양처럼 우들두들해서 휩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상향하는 흐름은 계속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구리 가격 과 캐터필러 주가가 거의 연동하는 걸 보여주는데 일단 이 캐터필러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건설 기계 쪽도 따라서 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다음 장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런 DY 파워가 뭐하는 기업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너무 흐린 것 같은데 수채화 같기도 하고 너무 흐린데 그냥 어떤 굴삭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흐리게 나왔다.
우리가 보통 사람 몸이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몸이 움직여 근육이요? 근육이 있어야 되죠. 이런 중장비 업체들이 움직이려면 역시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유압기라고 해서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포크레인처럼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그 유압기를 만드는 우리나라 첫 번째 원탁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적을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평가가 되려면 이거 기업이 너무 좀 힘들고 지금은 좋지만 사실 앞으로 좋아질 일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주가는 떨어지거든요. 근데 실적을 보면 일단 19년도에 26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재작년이죠. 2020년 355억.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3분기까지 벌써 재작년 온기 실적을 넘어서서 네. 4분기에 그냥 빵원을 벌어도 4분기에 빵원을 벌 리는 없겠지만 작년 실적을 넘어서서 지금 몇 개는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도 이에 맞춰서 올라왔냐? 모든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똑같이 그걸 맞춰주는 게 아니라 뭐 나중에 그 맞춰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DOI 파워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윗꼬리까지 달려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장을 끝까지 못 보고 나왔는데 한 2%, 3% 정도에서 이걸 골라놨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근데 윗꼬리는 약간 좀 달려 있는데, 일단 뭐 어느 정도 내일 나올 이 윗꼬리라는 것은 오늘 고점에서 못 끝나서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일 시장에 나올 매물이 오늘 미리 나왔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길게 봤을 때 막 이렇게 계속 오른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몇 달 동안 횡보하던 구간을 장대 양봉으로 초대량 거래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은 일단 제가 봤을 땐 내일 살짝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일 출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은 항상 동일하게 시초가로 하도록 하고요. 굉장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 오늘 뭐 다른 기업들, 업종들 다 좋았지만 바닥권에서 막 올라오는 기업들을 관심을 두셔야지 가격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올랐지는 몰랐네요, 오늘. 네. 네, 그렇다면 목표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될까요? 자, 목표가 1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2,500원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로 저평가된 건설 기계 업종의 DY 파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8,000원이고요. 손절가 12,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공략주, 내일장에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두 번째 종목, 바로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주가도 전 고점 한번 뚫어보자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러면 네. 전 고점을 바라볼 만한 종목일까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네. 그냥 뚫어보자. 이게 뚫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그래요? 이 기업이 바닥을 뚫는 건가요? 뚫는 거 전문 기업입니다. 뚫는 그러면 거.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 주세요. 그렇죠. 네. 오잉? 네. YG원이요? 네, YG원. 우리 앵커님 이거 아시죠? 우리 이거요? 이거 그 드릴 같은 거, 윙윙 그쵸. 이거. 네. 이렇게 짓고. 그 드릴 같은 네. 거 앞부분이 이제 쓰다가 다르면 다른 걸로 교체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그 드릴의 그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네. 꼬챙이 그 꼬챙이를 만드는 보통 밀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 원탁 기업이에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앞서서 DOI 파워를 볼 때 미국 다우의 캐터필러라는 회사를 우리가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YG원 같은 경우도 라이벌 기업이 있거든요. 뭐 샌드빅이나 뭐 캐나메탈 이런 외국에 굉장히 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라도 어떤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싼 가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절삭 공구 분야에서는 전 세계 거의 탑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절삭 공구하면 우리가 보통 뭐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 좀 진부한 부분 같잖아요. 뭐 그냥 뭘 만들기는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자동차, 선박, IT 이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다음에 제조업 고성장 중인 인도, 베트남 쪽에서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경쟁 기업 대비 저평가. 경쟁 기업이라는 건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뭐 샌드빅이나 캐나메탈, 뭐 외국의 이런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과 함께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 YG원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일본 공작 기계 수주량과 YG1의 주가를 합성을 한 건데요. 이 파란색 바가 일본 공작 기계 수주량입니다. 그러면은 요 오렌지색이라고 해야 될까? 오렌지색은 YG1 주가인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죠. 이렇게 네. 고점이 거의 비슷하죠. 저점도 네네. 약간 비슷하고 뭐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고요. 주가라는 게 최근에 일본 공작 기계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차트를 왜 보냐면 이건 차트가 주가 차트는 아니긴 합니다만 차트라는 것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 미래에 이러이러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통계죠. 한마디로 차트는 통계인데 이전에 아주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일본의 공작기계 수주가 늘어나면 YGN의 주가는 올라간다. 이 부분 여러분들 제가 좀 가렸는데 이쪽 부분 보시면 일본 공작기계가 계속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네. 예전에 그랬다고 해서 올해 꼭 그러란 법은 없지만 뭐 아니라는 법도 절대 없다. 제가 봤을 그렇죠. 땐 뭐 네. 그래서 YGN 주가가 앞으로 좀 기대감을 갖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경쟁 기업들 매출액과 YGN 매출액을 비교한 차트가 있는데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작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은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YG1이 이제 요 오렌지색이고요. 캐나메탈이 이제 흰색, 그다음에 샌드빅이 노란색인데 샌드빅만 최근에 매출액이 좀 약간 처지고 있고 이게 전 세계 가장 탑4라고 할 수 있는 공작 기계 업체들 매출 추이거든요. 네. 뭐 지금 현재 YG1도 지금 가장 급격하게 매출액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네. 캐나메탈, 그다음에 샌드빅이 YG1의 가장 큰 경쟁자인데 좀 약간 최근 처졌습니다만은 뭐 다른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YG1 역시 뭐 이게 어떤 이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나면 주가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YG1 그 실적 한번 눈으로 텍스트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YG1 이제 우리가 보통 주가가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얘기가 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라고 보통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YG1 2021년 그냥 작년이라고 표현할게요. 작년이죠, 실질적으로는. 네. 재작년에 큰 폭의 좀 적자를 좀 냈다가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어떤 회사의 수익을 주목을 할 때 세 가지 정도를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기업, 주가가 훨씬 굉장히 위에 있겠죠. 위험합니다. 근데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500억 매년 500억이야.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잘 안 오릅니다.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가장 타이트하게 오르는 기업들은 적자가 났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방금 얘기가 나왔던 단어죠. 턴 어라운드 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그럼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차트가 너무 좀 도덕책 같은 차트예요. 도덕책 차트. 그래요? 너무 정직하다 차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트 책을 보면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정배열된 다음에 이렇게 약간 조정 주고 올라간다. 뭐 N자형 패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N자형 패턴, 뭐 W 패턴, 뭐 페일리어, N자형 패턴은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페일리어 패턴이라고 원래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W자 패턴은 페일리어 스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주가 차트가 딱 차트 책에서 이런 차트를 골라라라고 나올 만한 그런 차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이뻐서 제 개인적으로는 독버섯 차트라고 보통 가끔 표현하는데 너무 이뻐, 너무 정직해. 차트에 만약에 우리가 보통 영화 볼 때 별 뭐 3개, 5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별 5개짜리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4개 반도 아니라. 차트만 봤을 땐 너무 정직해서. 근데 뭐 차트를 보고 주식을 사는 건 가장 하수고요. 업황을 공부를 해야죠. 업황이 지금 굉장히 좋고 그 업황 안에 있는 YG1. 우리나라에서 뭐 대체 불과 좀 예전에 우리가 그 주식 투자의 명인 하면 우리 지연 앵커 누구 생각나세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워렌 버핏이요? 워렌 버핏이 투자한 기업으로 유명했던 기업입니다. YG1.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 기업을요? 네. 그래요? 뭐 대구텍이라는 기업도 비상장기점에 투자를 했었고, 네. 뭐 포스코도 워렌 버핏이 했었고, YG1 워렌 버핏이 투자한 기업이라고 해서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굉장히 많이 놀라신다. 네, 저 놀라서. 네.
워렌 버핏이 좀 투자했던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기업입니다. 네. 자, 차트 봤고요. 이제 설명 다 드렸고, 일단 업황상 뭐 그렇게 큰 리스크가 있는 자리라고 막 근데 굉장히 막 4배, 5배 막 올라갔어. 뭐 화무 11년, 권불 10년이라는 말을 저는 주가에서 가장 많이 어떤 그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비엠 마찬가지고 그 기업들이 뭐 나빠서 떨어지거나 안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화무 11원, 권불 10년 올라간 건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두 번째 공략주로는 수주 증가에 따라서 주가 상승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YG1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차트로 봤을 때는 교과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차트를 보시면서 네. 어떻게 목표가 손절가도 좀 정해 주실까요? 네,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7,500원. 손절가 밑으로 떨어지면 원래 더 사야 되는데 그래요? 일단 손절가를 뭐 저희는 제시를 해드려야 되니까 11,000원, 7,500원 딱딱 잘라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G1 손절가 7,5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략주까지 다 알아봤고요. 내일장 대비 전략 본격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알아야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키워드 10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1위에 위치를 했고요. 항공, 우주도 오늘 핫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성장주 섹터죠. NFT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주가 반등이 들어오면서 오늘 핫한 키워드에 자리를 했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10개 종목들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았어서 그런지 네. 셀트리온 파란불을 제외하고는 또 다 빨간불을 켜준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자세하게 셀트리온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LG화학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7% 조금 안 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종료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내일 이 흐름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의견 드리고요. 네. 뭐 빠진 거 대비해서는 급등이라는 표현이 정말 좀 아니야. 무색하긴 합니다. 그렇죠. 자, 일단 그 LG화학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을 제가 제 입으로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좋아요. 네. 궁금한 걸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뭘 궁금해 하시는지. 자, LG에너지솔루션 그 공모가를 생각을 하면 상장 시총이 약 70조 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LG화학 주가가 50조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이 70조고 LG화학이 50조인데 LG화학은 에너지솔루션 엔솔 주가 지분을 80% 이상 갖고 있다. 그럼 그것만 하더라도 러프하게 잡아서 60조 원이라고 하는데 60조 원을 갖고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50조 원이다. 이거 사실 뭐 흔히 얘기하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뭐 삼성생명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지금부터 주가가 2배 올라도 절대 비싼 게 아니거든요. 삼성 계열 주식 갖고 있는 거 생각을 하면. 근데 주식은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LG화학 주주분들이 이제 뭐 에너지 솔루션 뭐 지분이 80%니 몇 %니 얼마 팔았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LG화학 그 우리사주 직원들이 신청한 우리사주에서 LG에너지솔루션 실권주가 나왔어요. 청약이 미달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기관 물량 외국인 뭐 우리나라 기관 합쳐갖고 1경이라는 어떤 주문이 들어왔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실 텐데 1경이면 조가 1조 원에 몇 개일까요? 많아요. 만 개죠. 만조. 1000조도 아니고 만조가 1경입니다. 상상도 안 돼요. 하루에 이자가 얼마야. 네. 자, 그 1경이라는 단어를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듣게 될지 정말 뭐 몰랐는데 이번에 한번 나왔죠. 실질적으로 에너지 솔루션 말고 이제 LG 화학 자체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제 분사가 됐기 때문에 물적 분할이 됐기 때문에 케미칼이랑 이제 그 첨단 소재 쪽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양극재 이제 2차 전지 소재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사실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이 증설하기 전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0만 톤 왔다 갔다 정도 하는 물량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LG 화학이 이제 뭐 기존의 셀 기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뭐 배터리를 만드는 셀 기업이 있고 장비 기업이 있고 소재 기업이 있는데 이제 이 소재 기업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PVC 이런 거 만드는 케미칼 쪽과 양극재를 만드는 첨단 소재 쪽이 매출이 한 4대 1 정도 나오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발표한 바로는 우리는 이제 양극재 쪽으로 가겠다. 에코프로 BM처럼.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원탑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2025년도까지 현재
한 7만 톤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5년도까지 20만 톤 훨씬 넘는 증설을 통해서 캐파를 뭐 보유를 하겠다, 마련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뭐 사실 뭐 에너지 솔루션을 82%를 갖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그것 때문에 지금 싸다라고 하는 건 주식시장에서 사실 그렇게 통하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LG화학의 주가는 음극재를 생산을 통해서 얼마만큼 성장을 보여주느냐 그 부분이 저는 주가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말고 화학만 봤을 때는 사실 좀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2차 전지 쪽, 뭐 전기 자동차 쪽 투자하시는 분한테 항상 말씀드렸듯이 아주 먼 미래를 보고 뭐 먼 미래라고 해서 뭐 100년 뒤가 아니겠죠. 10년, 뭐 15년 뒤를 보고 아주 길거리 나가면 그냥 뭐 전기차만 다닐 정도로 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실질적으로 뭐 LG화학 갖고 단타를 치겠습니까? 너무 하루하루 일일비 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쌉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나서 만약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미래에셋 창구 통해서 그 공모 참여하신 분들은 사실 10분 중에 8분은 못 받거든요. 지금 네. 한 주도 못 받게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뭐 많이 받아야 한 주, 정말 많이 받으면 2주. 사실 30만 원 상장해서 그 뭐 돈 얼마나 된다고 줄 서고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뭐 온라인으로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주가 차트를 볼 필요성은 없고요. 오늘 뭐 좀 약간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저평가는 저평가다. 너무 하루하루 일일비 하지 마시고 전기차는 단시일 내에 뭐 마련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오고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투자라는 개념을 갖고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화학은 지수가 많이 빠진, 주가가 많이 빠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좀 홀딩해서 가져가 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게 내일 시장 전망이거든요. 오늘 네. 시장은 시원하게 또 지수 상승이 나왔는데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환급금이 들어오는 네, 날이잖아요. 그렇죠. 이 네. 주식시장에 뭐 당연히 100%다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네. 좀 어느 정도 이 환급금이 좀 들어올, 유입될 가능성. 저는 시장이 네. 빠진 요인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때문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114조 원 정도인데 거기서 이제 뭐 물량 받고 나머지 거의 다 이제 토해내게 본인한테 돌려받게 될 텐데 그 금액이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냐 뭐 99.9% 아니라 저는 뭐 100% 들어온다라고 보고요. 그게 뭐 114조 원이 내일 뭐 갑자기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청약을 못 받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에너지 솔루션 거래되는 날 이제 뭐 우리가 보통 따상 노리고서 시초가에 들어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뭐 시초가에 들어가신 분들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단기 매매를 하시려고 들어가실 텐데 그런 자금들이 다시 시장에서 나오려면은 뭐 한 시간은 조금 뭐 걸릴 것은 같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 그 환급금이 내일 들어오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간다. 그게 한 20 며칠이거든요. 청약까지.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뭐 시장에는 충분히 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화학과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카카오 살펴볼게요. 오늘 2% 조금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까지 있었다 이런 이돈의 대표주들이 그래도 오늘 이렇게 네.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내일은 고일가에서 자, 스탑일까요? 일단 뭐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좋아서 고일 수도 있고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카카오도 주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시장이 조금만 내일까지 괜찮다라고 하면 카카오도 반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조를 꼭 이 카카오에다가 적용을 하고 싶은데요. 권불 10년, 화무 11원, 권불 10년. 일단 카카오가 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너무 많이 올랐죠, 실질적으로. 근데 카카오가 사실 기업이라는 게 뭐 애플 같은 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긴 합니다만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이제 거의 국내 매출, 뭐 엔터 같은 경우는 외국에도 많이 웹툰 같은 경우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국내 위주의 매출이 상당히 좀 뭐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어떤 한계를 맞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성장이 지금 왔다라는 건 아니고 일단 카카오의 4분기 실적이 벌써 성장성의 한계를 조금 뭐 드러내는 부분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힌트를 주고 있으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실적이라는 게 뭐 계속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카카오 4쿼터 4분기 실적 본다라고 하면 사실 뭐 컨센서스는 맞춰줬습니다만은 뭐 전분기 카카오는 사실 이게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모든 산업은 대부분 성수기 비수기가 있긴 한데 IT들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성수기 비수기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성장해 오던 실적이 4분기에 좀 약간 멈칫했죠. 뭐 오딘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최근에 뭐 굉장히 좀 노이즈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김범수 의장 관련돼서는 개인의 문제 사실 카카오 문제는 전혀 아니죠. 오늘 주가도 뭐 그것 때문에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근데 하지만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올랐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다. 당연한 거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카카오에 2년, 3년 투자를 해서 10배의 수익을 낸 분들이 계시고 꼭지에 사셔갖고 떨어지는 구간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두 차이는 사실 뭐 같은 기업을 투자를 했지만 중요한 건 가격이거든요. 10배 가까이 오른 주식을 사려는 건 저는 용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카카오 주식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10배 올라갔을 때 살지 말지 갈등을 느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올라갈 기업들이 차고 넘치는데 많이 올라간 주식들을 굉장히 좀 무모하게 사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 뭐 별로 볼 필요성 없을 것 같아요. 카카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이버도 같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카카오에 나온 이런 자체적인 노이즈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카카오는 이 IPO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뭐 뱅크도 하고 페이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다 했는데 네이버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수혜를 입었던 기업이 코로나 종식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주가가 고점 찍고 실적도 이제 다시 퀀텀 점프하는 실적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뭐 60등 하던 친구가 30등, 뭐 20등 이렇게 올라가긴 쉽지만 뭐 전교 2등 하던 친구가 전교 1등 하는 거 굉장히 힘든 것처럼, 그렇죠? 위로 올라갈 부분들이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남아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반등은 뭐 주긴 하겠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는 원래 스탑 의견인데 네. 시세만 따졌을 때는 일단 그 의견이고요. 우리 카카오뱅크만 보더라도 신한지주가 뭐 올해 작년 기준으로 뭐 5조 원 뭐 영업이익을 거의 내거든요. 카카오뱅크 2천억 벌어요. 근데 주가 그 시가총액이 20조로 비슷해. 이건 좀 약간 뭐 신한지주가 저평가일 수도 있고, 카카오뱅크 어차피 금융업인데 너무 조금 시장에서 고평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은 내일 주가는 제 개인이 예상했을 땐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고 나올 수 있다고 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반등을 이용해서 네.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가 매수 찬스다, 좀 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제가 카카오를 지금 갖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수익을 내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수익 많이 내시면 차익 실현을 그쵸.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장대 음봉에서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줍줍 하면서 이게 뭐 급락 나오니까 정부 플랫폼 규제 나오니까 뭐 카카오 급락 났다 줍줍 해야지 이런 뭐 굉장히 분들이 많으셨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카카오를 비중 한 10% 정도의 포트를 갖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가 나빠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카카오 주주분들 뭐 다른 의견이 아니고 좋습니다. 좋은 기업인데 전 개인적으로 카카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기업들이 차고 넘쳤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빠서가 아니라 저는 일단 더 올라갈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셀트리온 이야기 나눠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셀트리온 내일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자, 일단 뭐 그 의견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긍정적인 의견의 고는 아니고요. 단순히 시세 정도. 단기적으로만? 네네. 네. 일단 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일단 굉장히 안타깝고 시가총액 1위가 한번 좀 뺏겼었죠. 시가총액 1위도 한번 잠깐 내놨다가 다시 좀 찾았는데
제가 가장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지 사실 셀트리온 예전에 2010년도 뭐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상장 폐지 얘기까지 나오고 그때 기업이 이상하다, 창고 매출이다. 창고 매출이라는 단어가 바로 셀트리온 때문에 나온 건데 지금 시장에서 뭐 굉장히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에요. 자, 매출 채권은 그야말로 무엇이냐면 외상으로 준 겁니다.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재고 자산은 무엇이냐? 재고 자산은 뭐 물건을 뭐 제품을 생산을 해서 창고에 쌓아놓은 거죠. 한마디로 셀트리온은 제약회사의 약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약을 팔았어요. 니네 갖다 팔어.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걸 갖다 공장에 쌓아놨어. 이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2010년도, 15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외상으로 주고 물건 받은 사람은 물건을 못 팔았어.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똑같아. 거의 비슷해. 근데 영업이익이 막 엄청나게 상승해. 이 부분들, 이거는 뭐 거의 뭐 마술에 가까운 게 아니냐라는 뭐 그런 기사들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가시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몇 년 쌓아놨다 팔기도 해도 되는데 약이라는 건 유통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셀트리온이 예전에는 뭐 재고 자산을 10년, 15년치까지도 그거를 그 재무제표에 재고 자산을 표현하기로 했는데 약을 10몇 년치를 쌓아놓고 그걸 나중에 팔 수가 있나요? 유통기한이 있는데 최근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년, 7년치 재고 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재고 자산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약간 의아스럽긴 한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은 일단 뭐 레키로나주 이거는 희망을 버리시면 될 것 같고 다케다 제약과의 어떤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콜라보 그다음에 고혈압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얼마만큼 좋게 좀 런칭을 시키는지 그 부분들이 앞으로 셀트리온 주가의 향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일단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섣불리 저점을 잡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 단기적으로는 시세상 고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좀 상승을 기대할 만한 뭐 모멘텀은 없을까요? 뭐 종목별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제약 바이오 자체적으로? 뭐 둘 다 괜찮아요. 네. 저는 제약 바이오는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종목별로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는 네. 예전에 셀트리온이 상승하면 모든 제약 바이오 그 한 5년 전에는 한미약품이 원래 대장주였었거든요. 한미약품이 올라가면 코스닥이 다 올라가. 막 그런 코스닥이 제약 바이오가 많으니까 한미약품 거래소죠. 근데 제약 바이오는 분위기거든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는 절대 개별 탄력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약 바이오가 바닥권에서 다 같이 뭐 초창기 때 뭐 그때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만은 제약 바이오가 시장에 대세가 되는 해가 한 3년 정도마다 한 번씩 오는데 일단 뭐 많이 빠지긴 한 거는 사실 지금 긍정적으로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절대 제약 바이오를 접근하지 마시고 개별 종목으로 제약 바이오는 분위기예요. 분위기. 뭐 어떤 큰 종목이 치고 가면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모든 제약 바이오가 다 오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나스닥 생명과학처럼 업종처럼. 그래서 저는 제약 바이오는 당분간은 조금 약간 보수적 관점으로 보시고요. 앞으로 큰 기회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가격까지 빠졌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요, 한국항공우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 가까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마진 확대가 기대된다는 소식에 이렇게 네. 상승했습니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그 의견 드리고요. 마진 확대가 기대된다.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학 업종에서 이제 송원산업 같은 경우를 네. 보통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가격 정가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가격 정가력이란 건 뭐냐면 파는 가격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니네 이거 얼마에 안 팔면 내가 안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나 이 가격이 아니면 안 팔아. 이게 가격 정가력이거든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제 비행기 재료를 부품을 만들려고 알루미늄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 제작사가 보잉이잖아요. 보잉에서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를 이런 제작사들한테 다 이렇게 저가에 사갖고 안정적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막 하늘 뚫고 올라가도 예전 가격으로 다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어떤 그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도 안정적인 어떤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제품 가격에다가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요즘 이러한 시장에서 폭락장에서 이런 흐름 보이는 기업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항공주 관련주기 때문에 코로나 때 타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위드 코로나 뭐 관련주로도 충분히 꼽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를 생각합니다.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방산주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 계약을 할 때 뭐 한 2년, 4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좀 그렇고 최근에 뭐 한화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잭팟도 굉장히 많이 터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방산주가 리스크는 지금 없지만 앞으로 시장이 좋아졌을 때 시장에서 방산주가 어떤 그 뚜렷한 모멘텀을 나타내는 것은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뭐 나쁘진 않습니다. 좋긴 한데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막 주도주가 뭐 방산주 없으면 나는 뭐 바보다 이런 느낌을 주기에는 조금 약간 뭐 한 2% 모자르지 않나.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뭐 방산주 괜찮게 보셔도 되고 뭐 카이도 한국항공우주도 굉장히 좋게 뭐 보고 있지만 뭐 너무 막 큰 어떤 뭐 퀀텀 점프하는 뭐 주가 흐름은 뭐 개인적으로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코로나 위드 코로나 관련주 중에 하나라는 것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국항공우주 고 의견과 함께 방산주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10개 종목들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유일하게 이렇게 스탑 의견을 주셨는데요. 나빠서가 아니라요. 네, 왜일까요? 내일 살짝 작은 음봉 정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음봉 나왔다가 다시 상승이요? 네네, 뭐 기업이 좀 패턴이 있어요. 그 자이언트 스텝이나 종목들마다 좋게 시세도 좋았고, 네. 근데 뭐야 왜 이것만 그거야? 근데 나쁜 의견 아니고요. 일단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시세상 약간 한번 숨고르기를 들어가지 않을까. 네. 네, 그렇다면 제가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메타버스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메타버스 유튜브에서 하루 종일 포럼을 했어요. 컴투스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했었는데 저는 뭐 투자자들마다 메타버스를 투자하는 분과 투자 안 하는 분들은 갈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예 난 관심 없어. 저건 가상이니까. 근데 뭐가 도움이 되냐? 한점 저 개인적으로 후자 쪽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뭐 올해도 메타버스 뭐 한번 광풍이 불 것은 확실한데 언제냐?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광풍이 불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